생생한 뉴스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김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민주당부터 가는 거죠? 네, 친문계 홍영표 의원 탈당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할까 주목이 됐는데 결국 탈당을 선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친문 좌장이라고 볼 수 있는 4선 의원인 홍영표 의원은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홍영표 의원이 탈당한 배경에 대해서는 컷오프가 가장 큽니다. 네. 민주당에서 홍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을 전략 지역구로 이제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컷오프가 되면서 이 당의 결정에 반발을 하면서 탈당을 한 겁니다. 네. 홍 의원은 이번 민주당 공청은 정치적 학살이라면서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이라며 총선 승리보다 반대 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홍 의원이 한 말 중에 정치적 학살, 가짜 민주당 요 단어들이 키워드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컷오프가 되지 않았다면 그래도 탈당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이제 홍 의원의 의견인데요. 오늘 기자회견 후에 팩브리핑에서 홍 의원은 만약에 경선에 참여했다가 떨어졌으면 어떤 판단을 했을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랬다면 승복했을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고 경선이 진행이 됐다면 당연히 승복했을 거라면서 40%의 불이익을 받고도 했을 것이다. 경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당에 대해서 반발을 한 거니까 탈당을 한 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탈당을 했으면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뭐 민주연대든 아니면 뭐 새로운 미래 행위든 다른 행보도 좀 얘기를 했나요? 네, 일단 새로운 미래 합류보다는요. 이전에 탈당한 30 의원과 민주연대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총 4명이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박영순 의원, 30 의원, 홍영표 의원 이렇게 4명인데요. 이들이 연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가칭이지만 민주연대를 만들어서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연대를 해서 선거를 치를 방향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30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미래행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었거든요. 홍영표 의원도 이와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것 같은데 현재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로 출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늘까지 이제 공천 국면에 탈당한 의원은 6명이 된 겁니다. 네, 공천 잡음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전략 공천에 반발하는 예비 후보들 삭발도 있었어요. 네, 국회에서 있었는데요. 오늘 오후에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 하남시 예비 후보들의 삭발식이 있었는데요. 민주당 공관위에서는 하남시 갑과 을을 모두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갑에는 추미애 전 장관을, 을에는 김용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를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여기 지역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던 하남시 예비 후보들은 이에 반발을 하면서 오늘 국회에서 삭발식을 진행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전략 공천을 이 지역에만 한 것도 아니고 네. 당에서 뭐 선거 판세에 따라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네. 아쉬운 마음은 들 수 있겠지만 이거를 또 어떻게 봐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이들이 비판하는 부분들을 좀 보면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략 공천된 후보들이 하남시와 전혀 연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고 돌아 하남으로 내려온 추미애 전 장관이 하남시와 무슨 관계가 있냐. 김용만 이사의 증조할아버지가 백범 김구 선생인 것과 하남시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네. 꼬집은 건데요. 하남시를 철새 도래지로 만들어버리는 걸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 그래도 추미애 전 장관은 또 인지도가 워낙 있는 인사기도 하니까 선거에 있어서 험지로. 어느 정도 전략적인 또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험지에 보냈다 이렇게 공관위에선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에선 하남 갑을 험지로 규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규백 당 공관위원장도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하남 갑은 도농 복합 지역이라면서 민주당에게는 굉장한 험지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전 대표께 험지로 가서 이제 열심히 해줄 것을 요청을 했고 본인도 수락을 해서 공천을 이제 결정을 한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지역을 보면요. 지난 총선이나 대선 때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던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험지라고 볼 수만은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도농 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험지로 분류했던 거죠. 지난 총선 때 보니까 민주당 후보가 50.77%로 국민의힘 후보는 33.24%로 이제 민주당이 압승했던 지역이더라고요. 네. 그럼 지난 대선 때는 어땠나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근소하게 이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총선이랑 대선 모두 민주당이 이겼던 지역이라 험지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예비 후보들은 공관위가 내세운 이 전략공천 명분을 강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 하남 의뢰 전략 공천된 김용만 후보 네. 또 다른 논란도 지금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김용만 이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영입인재 8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인물입니다. 86년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프레시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논란이 터진 겁니다. 이제 과거 음주운전으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걸로 밝혀졌는데요. 사고 당시에는 이제 김 이사가 공군 장교로 재직했을 때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요,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공천 배제를 사유를 두고 있는데 윤창호법 이제 이전 건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거든요. 이거는 2010년대 초반이니까 윤창호법 시행 이전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천 배제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당 내에서는 음주운전 전과자를 전략 공천한 것은 이제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김 이사 본인도 오늘 입장을 냈는데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날에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을 했다가 접촉 사고를 낸 적이 있었다. 어떤 변명에 여기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 깊이 반성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네, 삭발식을 진행한 예비 후보들 어떻게 다른 행동에 나서는 겁니까? 오늘 삭발식 현장을 보면요. 후보들이 이제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 일꾼들로 열심히 하남을 지켜왔었는데 지금 갑과 을 모두 철새가 날아들었다면서 이제 경선의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예. 또 이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왜 하남시만 갑과 을 모두 전략 공천이냐는 건데요. 그러니까 분구 지역이기 때문에 한쪽은 전략이 와도 좋은데 다른 한쪽은 형평성에 맞춰서 기존 인물로 공정하게 경선할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든 지역들이 화성 을, 의정부 갑, 용인 정는 이제 전략 공천이랑 경선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남만 이 둘 다 전략 공천인지 모르겠다면서 34만 하남 시민이 무섭게 지금 분노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으로도 가볼게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잡음이 불거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제 국민의힘은요, 강남구 병, 이제 대표적인 텃밭으로 불리잖아요. 이 지역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전략 공천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원래 유경준 의원이 현역으로 있던 곳인데 컷오프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난 총선 때 유경준 의원이 서울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었던 의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윤 의원은 이제 공간위 결정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시스템 공천을 자부하는 공관위가 전략적 지표에 근거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SNS에 당에서 실시한 본인에 대한 경쟁력 조사 이 수치는 49.8%고 2등 후보는 20% 초반으로 확인이 됐다면서 이는 단수 추천 기준인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에 해당한다. 네.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르다면 공관위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를 하고 시스템 공천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에 이제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이 심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유 의원이 제기한 이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위가 실시한 이 본선 경쟁력 조사를 봤을 때 단수 공천 유권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본선 경쟁력의 정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해서 단수 이 추천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예.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강남병 공천 신청자가 압도적으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한 후보도 없었다 이렇게 예.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관위는 허위 사실에 기반을 해서 시스템 공천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즉각 대응에 나선 거는 한번 이제 시스템 공천에 논란이 시작되면 계속 이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이제 반박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 지역 말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공천에 대해서도 또 홍석준 의원의 이의 제기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취재 파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